지난달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테네시주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테네시주 하원이 총기 규제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 2명을 공화당 주도로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4년 만에 평균 3.4% 인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SAT 시험 점수가 소폭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 대부분의 SAT 평균 점수가 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시니어 연령에 접어들면서 약물 과다 복용과 오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61세 남성이 인류 최초로 공기 중을 통한 식물로부터의 곰팡이균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와 연구진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놓고 연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성전환 선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성전환 학생의 스포츠 경기 참가 제한을 하지 말라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달 말 테네시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 3명과 용의자 포함 총 7명이 숨지는 총기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사건 이후 테네시주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시위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 2명을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테네시주 하원은 지난주 주의회 건물에 진입한 총기 규제 촉구 시위에 동참한 민주당 소속 저스틴 존스와 저스틴 피어슨 등 2명의 의원들에 대해 징계 차원의 제명안을 발의했고 이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존스 의원을 제명하는 안은 찬성 72표, 반대 25표로 통과됐습니다. 피어슨 의원의 제명안은 찬성 69표, 반대 26표로 가결됐습니다.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글로리아 존슨 민주당 하원의원 제명안은 재석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제명된 2명의 의원 중 1명은 흑인이고 다른 1명은 흑인 및 필리핀계 혼혈인 반면 제명안이 부결된 글로리아 존슨 의원은 백인이어서 이 점 또한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결은 지난달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졸업생이 난사한 총에 6명이 희생된 후 10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지난주 열린 시위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포함해 7,000명의 테네시 주민들이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주의회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테네시주 의회는 오히려 교사들 역시 총기로 무장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총기 규제를 위한 움직임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쫓겨난 존스 전 의원은 전 세계가 테네시를 지켜보고 있다며 총기 규제를 촉구한 나의 행동은 주민들을 위한 나의 행동으로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제명 투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테네시주 의회에서 벌어진 제명 사태는 비민주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또 테네시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개혁 관련 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이들을 제명하는 선택을 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은 시위대 합류로 하원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명 결정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3명의 의원이 하원의 무질서와 불명예를 안겼다며 제명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평균 3.4% 인상됐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힐은 코로나19 기간 인플레이션 여파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오바마 케어 보험료도 영향을 받아 4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등급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4%였습니다. 전국 평균 기준 40세 비흡연자가 가입한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한 달 보험료는 지난해 438달러에서 현재 453달러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현재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1,6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얼반 인스티튜트와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측은 2023년 보험료 인상 요인은 경제 상태와 인플레이션이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올랐고 보건 분야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외에 사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도심 가입자보다 프리미엄 보험료를 한 달 평균 128달러나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외에 살수록 오바마 케어를 제공하는 보험사 선택폭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줄어 보험료가 비싸며 도심의 경우 5개 이상 보험사가 오바마 케어를 취급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한편 건강보험 개혁법이 도입된 지 10주년인 올해 뉴저지주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갱신자는 32만 5,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갱신자는 21만 2,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1,630만 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도에 1,450만 명에서 약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입자가 약 50% 늘어난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입학시험에서 SAT 점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넘기면서 SAT 시험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 대부분의 SAT 평균 점수가 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21-2022 학년도 학교별 학업 성취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밀집 포틀리 학군의 SAT 평균 점수는 1232점, 레오니아 1167점, 팰리세이드 파크 1117점, 리치필드 1105점, 테나플라이 1304점, 크레스킬 1286점, 노던밸리 리저널 1254점 등 주 평균 점수인 1070점보다 높았습니다. SAT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군은 버겐 카운티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군인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학군으로 1373점을 기록했습니다. SAT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반면 AP 시험 합격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학생은 주 평균 19.9%로 전년도 17.9%보다 2%포인트 증가한 반면 SAT 점수는 전년도 주 평균 1117점보다 4.21%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팬데믹 이후 주요 대학들이 입학심사에서 SAT 점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넘기면서 학생들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SAT 시험보다 대학 입학 시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AP 시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포틀리 학군이 뉴저지 내 최대 한인 밀집 학군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학생 중 46.7%가 아시안으로 나타나 주요 한인 밀집 타운 중 가장 높았으며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밝힌 비율은 20.2%로 영어 48.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아시안 학생은 전년도에서 2.9%포인트 감소한 28.8%에 그쳤고 가정 내 사용 언어가 영어 60.3%, 스페인어 31%, 한국어 사용 가정은 6.4%에 그쳤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아시안 학생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과 행정 및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약물 복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약물 사용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약물 오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마정신과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연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02년 1,060명에서 2021년 6,70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헌터 칼리지의 알렉스 커비스 부교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약물 복용이 크게 늘었으며 여기에는 약물 오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UCLA 첼시 쇼버 조교수는 각종 독성이 강한 약물이 노년층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립노화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의 증가를 포함 독성이 강한 약물 공급은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인의 경우 강도는 더욱 높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만성질환과 동반질환이 많은 관계로 90% 이상이 매달 1회, 66% 이상은 3회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은 한인 사회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어 사회적 계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는 노인들에게 약물 상호작용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노인들의 약물 복용을 악화시켰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인도의 61세 남성이 공기 중으로 식물로부터 곰팡이균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식물로부터 곰팡이균에 감염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다행히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보건당국은 이 곰팡이균이 공기 중에 포자로 퍼질 수 있어 감염 확산 여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2013년 인간을 숙주로 삼는 박테리아가 퍼져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 지 20년 뒤의 세상을 배경으로 삼은 공포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충하초라는 진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발상을 이용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스토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콜카타의 한 61세 남성이 자색 꽃구름버섯 또는 콘드로스테레움 폴프레움으로 알려져 있는 진균에 감염되었다 발표했습니다. 이 진균은 주로 장미류의 식물을 숙주로 삼는 곰팡이로 공기 중에 포자를 뿌려 식물의 내부에 침투해 잎사귀를 은색으로 만들어 죽이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은 비만 등 기저질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나 감염 후 기침, 피로, 목넘김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진균의 포자가 남성의 기관지에 농양을 형성시켜 기도를 일부 막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성은 2달치 항진균제를 처방받았고 당국은 남성이 2년 뒤에 완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균이 포자를 통해 사람의 몸 내부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건당국은 자색 꽃구름버섯보다 강력한 진균이 나타날 경우 정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칸디다 아우리스라는 진균이 미국 병원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칸디다 아우리스는 자색 꽃구름버섯과 달리 공기 중 포자로 퍼지지는 않지만 환자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구를 통해 퍼지면서 병원 전체에 확산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칸디다 아우리스는 2018년 약 1000건의 확진자에서 2022년 2377건으로 2배 이상의 확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의료시설 직원 부족과 사람들의 면역력 저하를 곰팡균의 확산 속도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칸디다 아우리스는 혈액 내에 감염을 일으켜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3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항진균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타 곰팡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칸디다 아우리스는 현재 의료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건수가 극히 드물지만 그만큼 위험하기에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에 2가지 진균이 섞이는 변이체가 나올 경우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국립학교 및 대학교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에 뛰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화당은 성전환한 여성 선수들은 신체적인 조건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에 비해 우월한 경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성전환한 선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성전환 학생들을 제한하지 말라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성전환을 한 학생 스포츠 선수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육부 공립학교 및 대학교에서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는 현재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선수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모든 학생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 학교에서 참여하는 모든 경험을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30일에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타이틀 9의 조항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1972년 제정된 법률 타이틀 9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미 교육부는 지난해 성전환자나 여성, 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 9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학교 스포츠에 적용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중등, 고등, 대학교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성전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12세 성전환 소녀 베키 페퍼 잭슨이 중학교 여성 육상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계속 뛰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성전환 학생 선수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까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983년 한인들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맨하탄에 건물을 매입한 지 40년 만에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 등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 모게지 페이먼트를 끝으로 이 건물에 대한 빚을 모두 갚았다며 이제 뉴욕 한인회,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가 이 건물에 대한 완전한 오너십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9년 당시 남은 모게지는 28만 3천 달러 규모였습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관 내에 입주한 2명의 악성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소송을 4년째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산하 법률공공안전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학교, 공공장소, 차량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또는 소지, 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00 벌금과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게 됩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코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알코올 중독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변과 공원 등에서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을 갖고 다니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올 여름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가 잦은 5개 보로 주요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250대 추가로 설치해 만성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욕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는 지난해 총 4,0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올해 3월까지 이미 1,000건 이상의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과 뉴욕시경은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분석해 자동차 번호판 등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4,000의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적발된 투기자의 차량은 압수되며 벌금 지불이 완료돼야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영킴 의원이 연방 하원에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결의안은 영킴 의원이 주도했고 미셸 박스틸,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리글랜드 등 다른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상하원 합동 연설이 확정된 직후 발의돼 연방 하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